뉴저지주 오션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약 11,500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UCLA 소속 유학생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관련 지지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회는 최근 시와 경찰서를 상대로 경찰관들이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시애틀 지역 60대 한인 일가족 3명이 탑승한 보트가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한인 20대 청년이 자신이 개발한 AI 도구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설립, 수십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 오션 카운티에서 산불이 발생해 오늘 오전 11시 기준 약 1만 1,500에커가 소실됐습니다. 약 30%가 진화된 가운데 이번 산불은 뉴저지에서 발생한 산불 중 20년 만에 가장 큰 규모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오션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10,000에이커 이상을 태우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산불 인근 지역 도로들이 폐쇄되면서 교통 체증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산불은 어제 오후 12시 30분경 오션 카운티 바르네가 타운십의 그린우드 산림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지며 레이시 타운십과 오션 타운십으로 확산됐으며 화재로 인한 연기가 대기를 뒤덮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존스로드 산불은 약 11,500에이커를 집어삼켰고 진화율은 30%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약 20개의 건물이 화재 위협을 받고 있으며 상업용 건물 1개는 이미 전소된 상태입니다. 오션 타운십과 레이시 타운십 일대에는 대규모 대피령이 내려졌고 수천 가구가 정전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는 일부 구간이 폐쇄되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숀 라투의 뉴저지 환경보호청 국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산불이 지난 20년 내 뉴저지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며 유학생들이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UCLA 소속 유학생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시민고자 부부는 북부 캐나다 국경에서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주윤호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 16일 수요일 밤 UCLA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성 유학생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재입국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UCLA 대학원 소속 유학생은 샌디에고 인근에 위치한 세니시드로 국경 검문소에서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아직까지 여학생의 이름과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유학생이 왜 구금됐는지, 구금 사유나 멕시코를 방문했던 이유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해당 유학생은 구금 직전 UCLA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는 긴급 연락을 취했으며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7일 목요일 UCLA 교수를 포함해 학생 약 150명이 컴퍼스 내 모피올 앞에 집결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학교 측의 유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구금된 유학생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단속국은 유학생을 체포한 후에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 일방적인 체포 및 구금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체포된 유학생은 단순 교통위반 등으로 학생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캐나다 국경에서 체포된 미국 시민권자 부부는 13일 몬트리올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던 중 연방 국경 세관보호국 지원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로 구금됐습니다. 이들은 6시간 가까이 독방에 수감됐으며 체포 및 구금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밤 11시경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y handcuffed me. They twisted my arm. It was like a shock for me.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이유도 모른 채 체포되는 합법적인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민사회 앞 유학생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관련 지지율이 집권 2기를 포함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 또 나왔습니다. 관세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반감과 이른바 시그널 스캔들 등 영향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로이터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미국 성인 4,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7%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지지한다고 답해 취임 직후 42%보다 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권 1, 2기를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각각 76%, 87%가 나왔고 응답자 56%는 트럼프의 경제 재편 행보가 너무 변덕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87%는 주식시장에 대해 우려한다고 답했고 52%는 트럼프의 정책으로 은퇴 후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깊이 관련 있는 최근 주가 변동폭 확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로이터가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도는 42%로 경제 지지율보다는 높았지만 역시 백악관 복귀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일 CNBC 방송이 미국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국정 수행 지지율은 43%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만큼은 잘 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지난 대선 이후 미국인들의 경제 낙관론이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스 파크 시의회는 최근 시와 경찰서를 상대로 경찰관들이 제기한 2건의 소송에 대해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올 들어 팰리세이스 파크 시가 경찰 관련 소송에 합의한 사건은 4건으로 늘었으며 여전히 3건의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회가 최근 2건의 경찰관 관련 소송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펠팍시가 올해 경찰 관련 소송에 합의한 사건은 총 4건으로 늘어났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소송도 3건이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년간 팰리세이즈 파크시는 경찰관 관련 소송에 총 $300만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합의된 2건의 소송은 마크 매신 경사와 데니스 파블릭 경사가 펠팍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2023년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승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1년 입사한 매신 경사는 이미 2021년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변호사 비용으로 6피겨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파블릭 경사도 이틀나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전 경찰서장 대행이었던 션리와 펠팍 시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승진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펠팍 시의회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매신 경사는 $15만 받고 은퇴하기로 동의했으며 앞으로 펠팍시 공무원으로 일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매신 경관의 공식 은퇴일은 2026년 1월 31일이지만 그는 근무하지 않고 누적된 휴가 및 근속 시간을 사용하여 25년 근속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파블릭 경사는 $12만 5천 합의금을 받고 3월 31일자로 은퇴했으며 역시 중위로 승진하고 2년치 급여 차익을 받았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시애틀 지역 60대 한인 일가족 3명이 탑승한 보트가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재 해안경비대는 실종된 2명을 끝내 찾지 못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경 스노호미시 카운티에 사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한인 60대 3명이 보트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워싱턴주 서쪽 끝 니아베이 마리나에서 15피트에 달하는 레저용 보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뒤 출발지로 다시 돌아와야 할 보트가 밤 11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신고로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해양경비대는 다음 날인 17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나섰고 경찰은 코일라 포인트 인근 해안가에서 전복된 보트와 탑승자 중 1명인 64세 한인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실종 위치가 미국과 캐나다 국경 바로 남쪽이었기 때문에 해당 수색 작전에는 미 연방, 워싱턴주, 지역, 캐나다 및 마카족 당국이 참여했으며 28시간 동안 해상 및 항공 장비를 동원해 총 850해리 제곱마일 이상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함께 보트에 타고 있던 63세와 69세 남성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한인 지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로 64세 여성이 은퇴를 한 기념으로 63세 남동생, 69세 오빠 등 3남매가 보트를 타러 바닷가로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지난 18일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당국은 새로운 정보가 없는 한 수색을 중단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며 실종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워싱턴주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남은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위한 기도와 함께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와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 20대 청년이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턴 면접을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 AI 도구를 기반으로 스타트업까지 설립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유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21세인 로이 리 씨가 창업한 AI 스타트업 클루엘리는 최근 530만 달러, 하나로 약 75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시험과 면접, 영업, 통화 등 여러 상황에서 상대방을 속일 수 있도록 돕는 AI 도구를 제공합니다. 브라우저 내 보이지 않는 창을 통해 사용자에게 질문에 대한 실시간 답변이나 요약 정보를 알려주는 식입니다. 다만 이 창은 화상 통화 중인 상대방에게는 보이지 않아 면접관이나 시험 감독관의 눈에 띄지 않게 설계됐습니다. 즉,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클루엘리는 글로벌 IT 기업의 코딩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자 채용 면접 시 코드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인터뷰 코더라는 이름의 AI 도구로 개발됐습니다. 이 씨는 클루엘리의 초기 버전인 이 인터뷰 코더를 이용해 아마존, 메타 등 대형 기술 기업 개발자 인턴십 면접을 통과하고 오퍼까지 받은 뒤 이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아마존 측은 반발했고 이 씨가 재학 중이던 컬럼비아대는 정학 1년을 처분, 이후 그는 학교를 자퇴하고 창업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로이 리 씨와 닐 샴노감이 공동 창업한 스타트업 클루엘리는 연간 기준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시드 투자로 530만 달러, 하나로 약 75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이 씨는 SNS를 통해 모든 것을 소비자라는 문구와 함께 클루엘리의 정식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가 이 AI 도구를 활용해 나이와 예술 지식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여성과 소개팅하는 영상도 공개하기도 했으며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60만 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이 씨는 자신만 볼 수 있는 창을 통해 AI가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정보로 상대방을 완전히 속이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를 두고 IT 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일부에겐 흥미로울 수 있지만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AI 규제와 기준 마련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술기업 규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보호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는 차량 호출앱 우버가 유료 구독 서비스 우버원의 취소 과정을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1일 연방거래위원회는 우버가 유료 구독 서비스 우버원 이용료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월 25달러 전략이라는 문구만 강조했다며 요금 청구일 이전에 요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며 일부 이용자는 고객 지원팀에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연락 방법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민원도 접수했다고 했습니다. 해지 후에도 요금이 재청구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FTC 측 주장입니다. 우버원은 월 9.99달러 또는 연 96달러를 내면 배달 수수료 면제, 배달 포장 서비스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가입자가 3천만 명에 달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부패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맨해튼 연방검사 3명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사 중단 압박이 있었던 정황 속에서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기로 하자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내부 갈등 끝에 사임을 택한 겁니다. 이들 3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의 검사들이 이미 수사팀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수사는 아담스 시장 캠프가 외국 정부, 특히 터키와 연관된 단체로부터 부적절한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FBI는 시장 측근의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자택을 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놓고 수사팀 내부에서는 수사 지속대 책임 인정이라는 충돌이 이어졌고 결국 다수의 검사가 조직의 결정에 반발하며 사표를 던졌습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아담스 시장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대규모 교통법규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뉴욕주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스쿨버스 정차 신호 무시 행위를 포함한 주요 교통 위반에 대한 강화 단속에 들어갔으며 이미 수천 명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집중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통학 시간대와 스쿨존 내 교통 위반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또 정차 중인 스쿨버스 앞에서 멈추지 않는 행위, 제한 속도 초과, 음주 및 약물 운전, 휴대폰 사용 등 산만한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첫 주에만 수천 건의 교통 위반이 적발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100건 이상의 티켓이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쿨버스 정차 위반 시에는 벌금 250에서 400달러, 벌점 5점, 최대 30일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재범 시 벌금은 최대 1,000달러까지 상승합니다. 또 위반 사실이 보험사에 통보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뉴 아이비 국립대학에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이 올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며 버지니아 대와 함께 10개 대학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또 뉴 아이비 사립대학에는 조지타운대와 존스 홉킨스 대가 포함됐습니다. 뉴 아이비는 전통적인 아이비리그 8개 대학과 아이비 플러스로 불리는 4개 대학을 제외하고 새롭게 주목받는 명문 대학들을 지칭합니다. 포브스는 졸업생의 취업률과 고용주의 선호도, 입학 경쟁력을 기준으로 평가해 공립과 사립대학 각각 10개씩 총 20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뉴 아이비 대학 사립대 부문에는 노스웨스턴, 노터데임, 워싱턴대, 세인트루이스, 카네기 멜론, 에모리, 조지타운, 존스 홉킨스, 라이스, 터프츠, 벤더빌트대가 선정됐습니다. 공립대학 부문은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 퍼듀, 미시간대 애나버, 조지아텍, 텍사스대 오스틴, 웨스트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피츠버그대, 버지니아대, 윌리엄 앤 메리대가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